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 먼저 좀 네. 다쳐왔는데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서 없어졌다고만 네. 하는 것보다 약간 이유 같은 거를 약간 저쪽에서 뭐 저기서는 뭐 이렇게 리밋을 취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따로 안 적으신 것 같아서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으로만 좀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진짜 뉴클레우스라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 아예 뭐 포기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전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번씩 그냥 다 들어봐도 괜찮아요. 네. 저기 SR에서 네. 별표 하나가 있고 별표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매치 시키려고요. 특별한 쪽으로 이게 뭐 더 위에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다 이렇게 그래서 요 3하고 3하고 4하고가 매치가 좀 되는 그런 겁니다. 매치를 시키죠. 네. 그래서 지오드식 이퀘이션이 요거에 관련돼 돼 있는데 여기는 포화송 이퀘이션이 없죠. 그것도 사실은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력 장에 대한 뭔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특수 상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네매틱스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장에 대한 특별한 얘기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블랭크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아주 매치가 되고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뭐라도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네. 예. 아무 저기는 없는데 광속 불변을 맨 위에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 좀 그런 좀 차별이 되나요? 광속 불변이? 시공간이라는 거는 시공간이 우선이 아니라 광속 불변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시공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광속이 일정원에 따라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니까 광속 불변을 좀 위에 올리면 어떨까? 네. 예. 정말 하라고 하셔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이제 상위적인 어떤 원리에 해당이 된다. 그걸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가 되는 예.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리스폰스 아니더라도 또 계속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공간 특수상대소에서 4차원 시공간이라고 했고 네. GR에서도 새로운 시공간의 힘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쪽 고전에서는 절대 시간 공간이 있었던 거고 이제 현대론 보면서 아인슈타인 이후로는 이제 시간과 공간과의 연관관계가 되게 깊어진 건데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냥 4차원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이 변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GR은 시공간의 휨이라고 썼는데 구체적으로 두 개의 차이점을 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어나 뭐 아니면 해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여기도 새로운 시공간, 여기도 새로운 시공간인데 얘하고 얘가 대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여기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시공간의 의미에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장의 개념으로 시공간의 힘은 장의 개념으로 네. 이 공간 자체가 휘는 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공간의 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예 무관하진 않지만 장으로 표현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편하게 개념적인 거 위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에너지, 질량, 적합성 얘기가 많은 부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그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 그런 네. 얘기 약간 나오거든요. 네. 그걸 맞춰보면 에너지, 질량, 적합성 부분이 네. 이게 핵심 어떤 개념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바디날리지를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그 부분이 일단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 그 시간 팽창이 이론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저 잘 모르지만 그 일반 상대에서의 시간 팽창 물론 특산대성이랑 관련되긴 하지만 네. 약간 다른 맥락으로 제시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바디날리지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핵심 개념으로 넣어야 될지. 근데 교과서 상으로는 그 어떤 수준을 볼 때 핵심 개념에 가깝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교과서 상에서는.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뉴클레우스 정도.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나눠보면요. 예. 그러네요. 일단 방금 언급하신 시간 팽창은 좀 구분이 돼야 되고요. 특성대로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생긴 효과, 그다음에 중력 장에 의한 시간 지연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지연이라고 할까요? 아마 교과서에 시간 지연으로 보통 나오죠. 네, 중력에 의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건 바디날리지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 좀 더 뉴클레우스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넣어야 될지. 들어가긴 해야 되고 또한 E는 MC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E는 MC 스퀘어도 역시 이제 여기 넣어야 될지 여기 넣어야 될지가 좀 예, 워낙 그러니까 지금 꽤 고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뉴클레우스는 이게 좀 경계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식에는 하이어라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 것이냐. 어쨌든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요. 이 정도에 해당이 될 테니까요. 이쪽을 좀 더 갈 것이냐, 이쪽을 좀 더 갈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 그거 두 개라고 하시죠. 예. 어떻게 예. 저도 신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네. 뉴클레우스하고 바디널리지의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 네. F는 저 MA 그게 그냥 원래 고전역학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게 바디널리지가 아니라 뉴클레우스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물체에 대한 운동을 따질 때인데 또한 갈릴리 변환 같은 경우에도 좌표계를 변환할 때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핵심 개념은 뉴턴의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법칙이 원래 뉴클레우스여야 되는데 오히려 스페셜 렐러티비티랑 일반 상대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아래처럼 감마 3승이 들어가서 바뀌게 되니까 저 뉴클레우스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고전역학에서 다이나믹스를 다루다 보면은 운동량 보전 또는 운동 에너지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운동량 보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되더라도 뭐 바뀌지가 않는데 운동 에너지 개념 자체도 뉴턴의 법칙처럼 약간 바뀌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런 운동량이나 운동 에너지 개념은 뉴클레우스로 봐야 될 것이냐 바디날리지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네, 이것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다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다른 선생님도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고전역학에서 어찌됐건 뉴턴 법칙은 정말 상위의 개념이고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디로 놨던 이유가 뭐냐?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걸 그릴 때는 이게 이제 뉴클레우스 안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고전역학에서 그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경험적으로 이것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라그랑지안 포멀리즘에서는 그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대칭성을 요구를 하면 그거의 결과물로서 이게 유도가 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사실 쓴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울 때 이걸 굉장히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어쨌든 이제 뭐 논리적인 걸로 봤을 때 이제 이거에서 유도가 된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이제 상위에 그 뉴클레우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저거에 대응이 되는 것은 이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결국은 여기서도 뉴클레우스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기가 들어가는 여기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사실은 뭐 완벽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자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한 가지 좀 관심이 뭐에 있냐면 보통 교과서에서 이 지금 어쨌든 바디날리지를 뭐 좀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바디날리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전해져야 될 지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쩌면은 뉴클레우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말은 만약에 이것이 뉴클레우스에 들어간다면 여기도 마땅히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고 뉴클레우스에 있는 핵심 원리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면 이런 것도 어떤 뭐 수식을 풀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과연 이제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관심에서 사실 이런 좀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바깥으로 넣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급에 대한 거였고 에너지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특성들성 이론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P의 정의를 바꾸고 했었죠. 그런 면에서 저런 것들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클래시컬 메카닉스랑 뭐 특수상대론 그리고 일반 상대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것 외에도 뭐 열역학이라든가 양자역학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이라는 애는 이 틀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서 저게 그것을 반드시 만족은 해야 되는 어떠한 저 아이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 같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애처럼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걔네들을 뉴클레우스로 두기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 자체에 그냥 다 깔려있는 네.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클래시컬이든 스페셜 렐러티비티든 GR이든 아니면 서머다이너믹스든 뭐 퀀텀 메카닉스든 이것은 가장 상위의 원리 정도에 해당이 되는 모든 애들이 다 그걸 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네. 만족해야 되는 그런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뉴클레우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구도를 그리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 퀀텀 메카닉스 같은 걸 여기다 또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핵심 원리가 뭐냐?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모든 거에 다 모든 분야의 뉴클레우스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근데 그렇게 하기도 좀 힘든 게 솔로다이너믹스에서 그 에너지를 정리하는 그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기서도 정의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한 문장으로 개념을 정리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 뉴클레우스의 전체 뉴클레우스 다 집어넣는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 각각의 마다의 그 형태를 바꿔서 정량화하는 식을 바꿔서 들어가지 네. 그게 전부 다 모든 분야에 한다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그런 개념은 있잖아요. 사실 그 말씀하신 거는 각 개별 분야에서의 에너지의 정의 같은 것들, 정의식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뭐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 자체는 사실은 좀 명제 자체? 예, 그런 구분을 한다면 네, 모든 분야에 해당은 되지만 정의는 다 다르다. 정의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CCK 갈릴리 교수님께서 뉴클레우스 바디날리지
그런 틀에 맞춰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좀 불편했던 건 누클레우스, 바디널리즈, 페리페리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 점이 느껴졌어요. 네. 뭔가 깔끔하게 저기 누클레우스, 바디널리즈 이렇게 딱 정리가 된 모습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것들이 진짜 누클레우스가 맞는가, 저것들이 진짜 바디널리즈가 맞는가, 사실 지금 그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배경 지식 자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등학교,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혹은 예비 교사 교육에 이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굳이 CCK라든가 저런 용어를 넣어줘야 되는 건가?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거면 받아들이만 한데요. 누클레우스, 바디널리지, 페리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이 뭐지?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저 누클레우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 저도